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실적 체크해보는 함께 보는 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시장이 좀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좀 반복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지수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수도 그렇고 지금 뭐 주가도 미국도 우리도 어닝 시즌인데요. 네. 어닝 시즌 실적에 의해서 또 가이던스에 의해서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보시면 지난 목요일 날 2,634포인트에서 어저께 2,628포인트 비슷합니다. 네. 종가로 보면 그러면 비슷하면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급락 급등해서 계속 고기 자리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미 주가가 2,700에서 2,600 초반 이렇게 와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시간에 그려본 미국 증시에도 급등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그렇게 급등락 하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한국이나 미국 실적 시즌에 있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좀 심합니다.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뭐 하이닉스가 더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빠지고 있고요. 네. 그것은 뭐 이미 실적이 반영됐는지 아니면 또 가이던스가 계속 높아지면 주가는 더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그렇죠. 네. 가이던스가 좀 낮춘 뭐 TSMC라든지 이런 등도 보면 오히려 주가가 그것 때문에 AI 반도체 다 조정을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실적에 의해서 현재 실적보다도 미래 실적이 중요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동 리스크는 워낙 완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벌써 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강하게 작용되다가 그래서 네. 아직도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동 전쟁은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WTI 유가를 보면 급등을 하지 않습니다. 유가가 안정적이었죠. 지난주에 제가 유가는 오히려 뭐 쉽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83달러, 80달러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80달러 이하로 만약 유가가 내려간다면 그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크게 나오면 오히려 80달러 이하로 내려갈 수가 있고요.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의 AI 반도체 뭐 대정지 엔비디아가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뭐 반도체도 전부 다 약세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도 같이 약세고 네.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는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지수는 뭐 비슷합니다. 855포인트, 853포인트로 그동안 이제 코스닥에 외국인은 지금 많이 팔고 있는데 급등한 네네. 주식들을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 매물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 외국 매물은 지속될지로 보는데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더 약세입니다. 네. 그래서 등락이 좀 더 심하고요.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는 심리 불안하게 크게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계속하면서 등락을 맞추려고 하는데 사실은 맞추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추세직일지 아닐지 지금은 좀 실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시세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은 거 앞으로 좋을 거는 뭐 좀 빠지더라도 급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실적에 의해서 장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변수보다는 일단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서 종목별로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외국인은 이번 주 좀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까요? 네, 시장에서 지금은 크게 조정받을지 이제 아니면 약하게 조정받을지는 외국인 손에 달렸는데요. 외국인 현물 주식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9,132억 팔고 코스닥이 5,427억이니까 코스닥을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 외국인들 선물을 포지션을 이제 많이 정리하고 1조 6,532억이나 팔았기 때문에 지난 이제 제가 수요일 나왔을 때도 이 정도 금액이고 지금 목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 1조 6천억은 이제 선물에서 주로 뭐 이제 매도를 많이 한 상태고요. 현물은 그나마 그렇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를 현물에서 많이 팔진 않았다는 거죠. 한 번 하루 많이 팔다 다음날 또 사고 하면서 아직 삼성전자는 좀 관망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관망세에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현물을 추세적으로 판다면 실제로 삼성전자가 들어온 수급의 주체에서 단기성 자금들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단기성 자금이 정리가 본격적으로 된다면 지수는 한 단계 더 빠질 걸로 보이고요. 아직은 그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이 중요할 텐데요. 그럼 기술적으로 저희 차트 분석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네, 이 시간에 계속 이제 일봉, 주봉,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요. 네네. 이제 단기적인 어떤 심리를 반영한 건 차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트를 보시면 예측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고 주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는 게 단기나 중기, 장기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코스피 바닥 다지기가 들어갔는데요. 최근에 저점 2,553포인트인데 제가 한 이달 중에 4월 달에 2,56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올 네. 거다.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고 중기 지지선이 지금 거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어제 그저께 반등을 크게 하고 어제 다시 빠졌거든요. 되돌림 빠졌고. 그래서 그러면 2,600포인트 내외에서 계속 이렇게 등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세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야만 반등 추세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 추세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주봉 차트 보면 2,684포인트 이탈을 하면 2,560포인트가 지지인데 이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은 2,628포인트인데요. 박스권 2,600 내에서 계속 박스권을 움직일 거로 보이고요. 네. 그러면 2,700 정도 안착을 아직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다음 주 정도 장세를 보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나와서 5월 시장 전망을 해드릴 텐데요. 그때 5월 시장에 만약에 반등으로 들어간다면 전체적인 안정이 됐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5월이 장이 계속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다음 주 정도 월봉 차트가 끝나야 되거든요. 월봉 차트 보면 이달에는 제가 장기 상승 추세 중에 눌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음봉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밑꼬리를 달고 끝날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지지선 근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2,600대를 잘 유지한다면 다음 달에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달도 좀 약세가 진행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직 월봉 차트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현재 상태는 장기 상승 중에 눌림목 장세다. 네. 이렇게 일단은 결론을 내고 다음 주에 5월 달 장하고 좀 더 장기적인 전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5월에 대한 주가 향방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 이번 주에 대한 분위기 함께 해석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이제 주가 자체나 뭐 지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네.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지 또 5월을 앞두고 저희가 세린메이라는 또 격언도 있잖아요. 네,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지수나 이 전망에 네.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4월 잔인한 4월 많이 그렇고 5월도 그런데 주로 우리 계절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게 흐름이 있는데 보면 주로 5월 내외에서 급락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을에 10월이나 11월 달 이때 급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별로 급락을 하지 않아요. 급등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추세가 이제 갈 땐 주로 4월, 5월 주로 조정받으면 6월부터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월 장세가 좀 올해는 좀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종합주가에서 우리나라는 올해 우상향을 지속한다. 가다가 중간중간 눌림목을 주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 올해 지수의 3,180포인트 종합주가에서는 고점은 변함이 없고요. 그게 네. 한 6월부터 추세적인 반등을 갈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결국은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그 글로벌 시장이 지금 핵심적인 다 미국 때문에 흐르기 때문에요. 그러면 미국 주식을 보고 우리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미국 주식을 보려면 결국은 미국 주식은 뭐 엔비디아만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 반도체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로 이 종합주가 주식 예측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종합주가 예측하려면 미리 뭐 매크로 변수뿐만 다 네. 파악해서 전체 경기를 파악하고 그 경기가 앞으로 6개월 뒤에 꺾인다면 지수는 미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경기가 꺾인다는 미국에 뭐 확실한 게 없으니까 네. 국내 정신은 국내 경기랑 중국 경기랑 이쪽은 계속 안 좋고요. 일본이 좋고 그다음에 미국은 뭐 골디락스 상태에서 좀 좋은 상태인데 그래서 네. 미국이 꺾인다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하락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근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뭐 단기적 오늘 뭐 시장 보면 1분기 GDP가 나왔으니까 미국이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 가지 않을까 이런 뭐 예상도 하는데 아직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수 전망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심적인 종목인 엔비디아 주식을 보겠습니다. 네. 주봉 차트 기준인데요.
AI 반도체가 폭발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100% 올랐고요. 그렇죠. 작년 뭐 1월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와서 실제로는 22년도 10월 달에 10월 18일인가에 108달러에서 3월 달 974달러 갔거든요. 그럼 909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럼 10배가 달성됐거든요.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일단 10배를 가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조정 들어가서 오랫동안 조정받을지 아니면 짧게 조정받고 갈지, 만약 조정받고 다시 고점을 10배, 10배가 달성을 돌파하면 그냥 20배, 30배가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10배가 달성됐는데 여기서 2,000달러, 3,000달러에 바로 갈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있으면 네. 지금 10배가 달성한 주식을 사야 되지만 그 확신이 없다면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지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900달러 이상 저희는 절반 팔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조정 계속 중입니다. 지금 어제도 반등하고 있지만 800달러 들어왔지만 아직은 조정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성급히 조정 들어갔을 때는 싸게 산다고 그동안 못 샀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천천히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것은 심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국은 16개월 정도 이제 2020년 12월이니까 16개월 정도 상승했다가 네. 3월 중순 고점적인 조정 들어갔기 때문에 주로 17개월 내외에 변곡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변곡점에서 엔비디아는 조정이 확실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 차트로도 보게 되면 밑에 수테퀘스트금 네모칸 3개가 있는데요. 이 네모칸 3개가 108달러부터 네모칸 3개가 있다는 것은 3봉 파동이 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하더라도 반등해서 고점 974달러 돌파를 못하면 다시 꺾이면 확실히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시간이 걸릴 거다. 이게 6개월 걸릴지 아니면 다음 달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월봉 차트를 딱 보니까 월봉 기준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를. 그러면 엔비디아처럼 10년간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AI 시대와 AI 혁명 시대를 구분하는데 AI 시대가 시작된 시점을 우리가 이제 주가를 예측하려면 시점, 파동의 시작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 시작점을 알게 되면 목표 주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시간대 5월 달에 엔비디아 주가를 예측하면서 108달러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5,500달러, 그 다음에 1,000달러가 목표가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네. 1,000달러까지 온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AI 시대의 수혜가 시작된 건 2012년부터입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도고요. 12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10년간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도까지. 그러면 10년간 주가가 엄청 주가 상승했다가 22년도 70% 폭락하고 그 다음에 다시 22년도 10월부터 저가 찍고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왜 작년부터 갔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작년에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에 이 챗GPT가 나오면서 AI 시대가 아니라 AI 혁명 시대가 됐거든요. 모든 걸 바꿔버리는 대규모 언어 모델로. 그래서 다시 10년간 주가가 상승이 치수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AI 혁명 시대가 시작돼서 이 주가는 엔비디아 주식은 108달러에서 10배가 달성했으니까 1,000달러 정도 와서 끝난 게 아니라 시작 중에 이제 한 1파 상승을 조정받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8달러에서 24년 목표가 올해 한 1,000달러 그랬는데 목표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몇 개월 받지 좀 봐야 되는데요. 조정을 네. 받고 장기적 앞으로 10년 정도 작년부터 시작해 10년간 목표 주가는 최소한 중간 단계가 2,000달러나 3,000달러, 그 다음에 5,000달러, 10,000달러. 그러면 3,000달러 이상 가면 시가총 1경이 가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1경짜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AI 혁명 시대입니다. 과거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그 되는 주식만 가는, 네. 경기, 가서 일할 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외의 시대가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초에, 동방에서 1등 TV 유튜버 썸네일로 경설라, 경비디아, 경마소 이렇게 세 개를 했거든요. 네. 그럼 1경 이상 가는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4,000주까지 갔으니 마이크로소프트랑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이 세 개는 앞으로 10년 정도의 1경 시대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주가를 이렇게 예측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결국 엔비디아가 나스닥 핵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나스닥 종합지수 월봉 기준으로 보면 월봉이요. 지금 음봉으로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음봉으로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22년도 폭락하고 이제 상승 중인데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21년 고점을 그럼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추세로 갈 건데요. 이제 그러면 3파 상승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21년간 이것도 10년간 나스닥이 폭발적인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3년도 주가 상승하면 지금 AI 혁명 시대에 가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조정이지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히 뭐 나스닥에서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M7이 뭐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짧은 조정, 길어야 6개월. 작년에는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6개월 조정받고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는 6개월 조정받는 또 다시 올라갈 거로 보이고 이것은 이렇게 예측하는 건 나스닥은 내년에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기 때문에 네. 반도체하고 자동차 전부 다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가 내년에 더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올해 뭐 여름부터 지금 현재 잠깐 조정 장세를 눌림목으로 보고 미국을 판단하지 않을 스태그 프레시는 보지 말고 눌림목 경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혁명 시대의 수혜주들과 더불어서 일단은 약간의 좀 조정이나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좀 장기적인 추세 시각을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FOMC가 있네요. 네, 어떤 맞습니다. 포인트 봐야 될까요? 오늘 뭐 해서 PC 물가 물가가 많이 둔화가 되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있으니까 지금 GDP가 안 나와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FOMC가 4월 35일 열렸는데 FOMC는 뭐 특별하게 호재와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도 우리도 어닝 시즌인데 지금 우리가 어닝 시즌인데 봐야 될 게 지금 자동차 현대 기아랑지 이 자동차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물도 조정받고 그래서 만약에 이 자동차 조직이 다시 추가 하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지수는 못 갈 거고요. 네. 다시 추가 상승 갈지는 불투명하지만 그렇더라도 실적을 꼭 체크해보고 특히 2분기 실적부터는 1분기는 큰 기대는 없는데 2분기 실적부터 좋아질 걸로 보여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6일 날 오늘은 현대모비스 실적이고요. 네. 그래서 30일은 현대위아, 그다음 5월 9일 한원시스템까지 이 몇 개 종목만 보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실적도 예측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현재는 지수가 조정 후에 박스권이 계속되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관망세를 지금 유지하고 5월달 정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열리는 주간인데 이와 더불어 PC의 물가지수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까지 함께 묶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유망 종목은 어디서 볼까요? 자동차 부품주에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시간 현대모비스는 23만 원 뭐 내외에서 주로 28만 원 정도로 목표가를 들었는데 20만 7천 원 찍고 27만 찍고 내려왔었는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은 늘지는 않는데 이익이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2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현대모비스 이익 개선은 아주 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것은 작년에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게 좀 좋아요. 이제 환율의 효과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보다는 이익이 좀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올해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주들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라인 이런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입 물론 전기차 라인업 때 부품이 이들은 이제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많아지면 흑자 전환되고 좋아질 걸로 보여서 이제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보고요. 미국 IRA 혜택도 지속될 걸로 보여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면 중요한 차트가 있는데 월봉 차트는 장기적입니다. 네. 10년 동안 주식은 별로 못 갔습니다. 이 주식은. 맨날 애플카 때문에 2021 잠깐 올랐다가요. 그렇죠. 빠졌는데 이제는 그러면 어떤 모멘텀을 갈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전동화 시대에 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그 지분을 20% 갖고 있어서 내년 하반기 상장될 걸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네네. 모멘텀도 참 반영될 걸로 보여서 월봉 차트가 쌍바닥 그리고 우상향이 진행하다 눌림목이거든요. 이 눌림목에 다시 양봉이 뜨는 그 달에는 이제부터 시세가 날 걸로 보이고요. 중기 차트를 보면 박스권입니다. 제가 박스권 그려놨는데요. 가을권 가다 박스권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지지선만 잘 지지된다면 22만대로 잘 지지되면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단기 차트도 보면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할 네. 때는 항상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하면 좋고요. 지금은 퍼센트 K가 가일권 임박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에 수렴했다 확산될 때 집중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 차트 외국인들 계속 꾸준히 샀기 때문에 뭐 밸류 프로그램도 있지만 같이 사서 수급으로 괜찮다 이렇게 해서 약사장에서도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살펴봤고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가격은 현재 24만 원 정도에서 사고요. 네. 손절가는 22만 원 정도, 목표가는 뭐 단기적으로 한 몇 개월 보면 29만 원 정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돈 벌기 가장 쉽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네, 투자의 성공기는 투자 기간의 정체적, 장기 투자인지 단기 투자인지 정확히 해서 거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을 갖는 매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마디 전해주셨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남은 하루도 잘 투자하셔가지고요. 5월 전략까지 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